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기업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오늘 살펴볼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이 살아 숨쉬는 기업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업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자동차 넘어 로봇 드론까지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적용입니다.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들의 어떤 적용과 발전들을 스마트폰에서 봤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영역이 점차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카메라 부품 장비 기업 살펴볼 텐데요. 오늘 퓨런티어입니다. 이 기업을 고르신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올해 제네시스 G90하고 EV9에 이제 레벨 3단계,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돼서 출시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하는 만큼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국내 이쪽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주요 기업인 뭐 삼성전기라거나 LG이노텍, MC넥스, 세코닉스 등 주요 고객사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좀 테슬라향, 그리고 뭐 MC넥스, 세코닉스가 현대 기아차향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이 좀 저도 좀 구분을 한번 좀 짧게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벨 1이 이제 그냥 정속주행 버튼 눌러놓으면 앞에 물체가 오든 안 오든 그냥 정속으로 주행하셨던 그 기술, 한 10년대 중반, 초중반쯤에 나왔던 차에도 좀 탑재가 됐던 것 같고요. 레벨 2가 최근에 그 크루즈 모드라고 하나요? 이제 정속주행을 걸어놓고 앞에 물체가 생기면 이제 그 적정 거리를 유지해주는 그런 걸 레벨 2 정도로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기술일 것 같고요. 다만 핸들에서 손을 떼시게 되면 아마 경고등이 좀 들어오면서 핸들에 손을 올리셔야 될 겁니다. 레벨 3부터는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정도로 좀 고도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4하고 5가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보던 그런 기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김도윤 연구원이 또 친절하게 자율주행의 단계까지 또 서머리를 해드렸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고요. 올해 현대차가 처음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레벨 3 단계의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시장의 개화를 알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퓨런티어는 이 테슬라와 현대차까지 모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IT 기업을 통해서 이들 자동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퓨런티어의 사업 부문 살펴보고요. 또 그 사업들이 매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업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일단 크게 장비 사업부하고 부품 사업부로 저희가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사업부는 전장용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좀 두 개로 다시 좀 가름을 타볼 수가 있겠고요. 조립 공정 장비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렌즈하고 이미지 센서,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미터급으로 정밀하고 정렬한 적합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 공정을 수행하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하고 이미지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와 카메라 두 개가 연결해야 되는 정렬 및 접합되어야 하는 그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로는 듀얼 얼라인 장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이 좀 주력 장비라고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조립 공정을 넘어가서 검사 공정으로 넘어갔을 때 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개별 카메라의 광학 특성 값을 나타내는 내부 변수를 추출 및 저장하고 이 카메라 간에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나중에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차이 값들을 좀 보정할 수 있는 인트린직 컬리브레이션 장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카메라 출하 전에 마지막 공정으로 카메라의 해상력, 색 재현성, 왜곡, 이물 검사 등을 수행하는 EOL 후공정 장비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메인 장비 외에 앞으로 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뭐 라이다, 그 정밀 조립 검사 장비와 모바일용 AF, OIX 액추에이터 구동 검사 장비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장비 사업 부분이 되겠고요. 부품 사업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용 PC, 그리고 카메라 화상 검사용 LED 광원 제품, 그리고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으로
대부분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좀 납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산업용 P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원이 한 번이라도 꺼지면 안 되는 그런 24시간 365일 켜져 있어야 하는 산업 전문 PC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LED 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이나 전장 카메라 공정 내에서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카메라의 화질 검사나 이런 쪽에 좀 쓰이는 부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는 일단 전장용 장비가 한 59% 정도, 그리고 모바일용 장비 9%, 부품 사업부 32%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네요. 네. 장비 쪽에 6, 그리고 부품 쪽에 3. 네. 이렇게 3, 4.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6대 네. 3, 그리고 네. 나머지는 모바일 장비 쪽인데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장비 제품들 소개를 해주셨지만 또 센싱 카메라 모듈 장비는 국산화를 또 처음으로 했던 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회사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최대 주주 하이비전 시스템, 국내외 탑티어급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런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퓨런티어가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상당히 말씀 주신 주요 국내 기업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LG이노텍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MC넥스, 세코넥스 등 두 회사 모두 좀 해당 고객사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쪽에다가 안정적으로 부품 쪽을 좀 납품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원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고객사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자율주행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액티브, 중국 지리자동차의 카메라를 공급하는 오필름 등이 있겠고요. 또 재무제표상에서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산은 한 490억 원 정도, 부채가 한 110억 원 정도인데요. 이자 발생 부채는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유동성 현금 자산이 한 240억 원 정도, 튼튼한 모회사 기반에서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다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요. 현금성 자산 규모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한, 미, 중 다 포섭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퓨런티어의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 전장용 장비라고 하는데요. 네. 이쪽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전장용 장비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는 아마 한 40%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레벨 3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반영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산업이 성장하는데 소외받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전방 산업에 속한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한 동세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장 장비 쪽 매출액을 좀 말씀드려보면 지난해가 한 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40%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107% 성장한 그런 1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아마 한 2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말씀드리면 21년도가 한 20% 중반, 25% 정도, 지난해가 42%까지 증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장비 수주 잔고 금액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이 한 136억 원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주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국내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로부터 한 98억 원가량의 장비 수주를 받았다는 공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한 234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놨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113억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한 2배 정도는 확보를 해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실적은 매출액 한 40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82억 원 정도로 추정을 좀 해놓았습니다. 장비 리드 타임이 한 2달에서 6달 정도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주분까지는 한 3분기까지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추가 수주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장비 리드 타임이 2달에서 6개월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수주를 통해서 이 카메라 모듈 장비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해 주신 그 실적 전망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성장. 네. 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시대가 올해부터 더 국내에서는 본격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레벨 3 도입 때문인데요.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시장에 참여 기업들 대부분이 센싱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 동사의 수혜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뭐 카메라나 뭐 레이더 이런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도 아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으신데요. 네. 세계적으로도 좀 이렇게 파가 나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 카메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북미 T사 중심의 그런 진영. 그리고 안 된다, 뭐 초음파 센서나 라이다 이런 제품의 기술들과 같이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영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로만 하든 뭐 자외선 적외선 센서를 하든 카메라는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레벨 3 쪽 기술을 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레벨 2에 비해서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수가 50% 정도 증가를 합니다. 네. 레벨 2 수준의 차량에는 카메라 모듈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레벨 3 같은 경우 최소 12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라는 점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늘어나는 숫자도 늘어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스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도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런 조립 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세팅할 때 필요한 장비사나 부품사들에게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신 특정 부분의 마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추정해 놓은 실적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나 진지난해보다 상당히 높게 좀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반영이 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레벨 3 탑재된 자동차들이 결국에는 나타나면 필요한 카메라 모듈 수가 최소 50% 이상 탑재가 더 되고, 이런 부분들을 관점으로 저희가 알고 조금 편안한 마음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빌리티의 혁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차량의 출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의 수요 감소, 경기 침체가 좀 심해지면 이런 것까지 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전장용 카메라 수요 둔화 리스크 있을까요? 네,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야 사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뭐 자율주행 쪽에서 뭐 꼭 자율주행을 탑재해라 이런 정책은 없는 걸로 제가 뭐 딱히 들은 건 없어서 네,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제가 조금 자율주행 쪽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번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뭐 기아 같은 경우 거의 이제 10%대를 넘어가는 이런 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에서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쪽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차종 하나에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재경사업부에서도 R&D 기술 쪽에서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결국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그 판매 예상 대수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R&D 쪽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북도 많이 늘어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의 경쟁이 아니라 뭐 물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의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는 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올해 이제 발표된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빨리 탑재가 되고 저희 현실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지는 저희가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글로벌적인 경쟁에 있어서 또 소프트웨어 투자를 늘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의 4가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잔고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든 레벨 3 수준이 채택된 이제 차종이 나온다는 것이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고객사 레퍼런스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이 크는데 같이 못 크는 기업들 선택하시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이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정 주가는 저희는 31,5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EPS 980원 정도의 타겟퍼 32배를 적용을 했는데요. 올해 실적이 좀 잘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 시몬트 포드퍼는 낮아지는 부분들로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32배 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에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지 함께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차 출시 지연 및 차량 수요 감소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12월 31일부터 행사 가능한 2차 주식 매수 선택권 37만 5천 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현재 주가는 24,000원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주제 보시죠. 원방테크 550조 원 첨단 산업단지 조성 수혜주입니다. 3월에 나온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 첨단 산업단지라는 것도 또 어떤 그 엄청난 투자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게 세계 최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슈였거든요. 네. 그의 수혜주입니다. 원방테크 분석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동사 전방 산업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는 업황은 좋지 않지만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최신식 드라이룸, 핵심 클린룸을 좀 먼저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할 정도로 투자에는 아낌없이 좀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도 간만에 투자 재개 소식이 전해졌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격적인 캐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캐파 증설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전방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매출 비중에 또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 부문별이 아니라 전방 산업별로 매출 비중을 봐야 된다고요? 네. 살펴주시죠. 네. 일단 동사는 1989년도에 설립된 클린룸 및 드라이룸 전문 기업입니다. 네. 클린룸과 드라이룸 전문 기업인데 각 산업별로 좀 특징이 있어서 사업 부문을 전방 산업별로 구분을 좀 해 놓았고요. 그래서 클린룸 및 드라이룸으로 만약에 구분을 하게 되면은 매출 비중 80%에 좀 동사가 신사업을 진출했던 교량건설 쪽 20%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전방 산업별로도 좀 충분히 저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설명을 좀 짧게 드려보면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산업용 클린룸, 사실 가장 첫 번째 단계죠. 장비를 넣기 전에 장비가 들어가는 실내를 구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염도나 온도, 습도, 기압 등을 통제하는 그런 인프라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마한 미세먼지 하나로도 공정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클린룸 설치가, 이 고도화된 클린룸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룸. 리튬이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나 상대 습도 등을 조절해주는 인프라 시설로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클린룸도 마찬가지로 생산된 의약품이 세균이나 먼지, 곰팡이 같은 생물성 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SK온, 셀트리온 등 각 산업별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산업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객사들이 다 우리 대기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클립론 쪽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쪽이고요. 드라이룸은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 60%가 클린룸, 나머지 20%가 드라이룸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뭘까요? 네, 일단 클린룸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PMS라는 것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PMS라고 하면은 이제 클린룸 내에서 습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스팀가스 방식 대비 최대 85%의 운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공사기간 단축에 강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팹들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데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약 10,000평 규모로 설치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동사하고 다른 기업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가 장점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정도 규모를 이렇게 원하는 기간 내에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이 동사하고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드라이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룸용 제습기인데요. 이쪽 부분도 이제 타사 대비 3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 절감 관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무 구조를 통해서 펀더멘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연결 기준 자산이 한 3,200억 원 규모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부채가 한 1,600원, 한 50대 5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이 300억 원, 장기 차입금 한 400억 원 정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 한 730억 원 정도. 크게 뭐 탈날 것 같지는 않은,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손현금이 많은 그런 기업도 아닌 것 같고요. 좀 무난한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방테크의 신성장 동력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 전망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조사업체 전망치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5조 원 정도 규모에서 2027년도 한 8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망하기 되게 힘들 거고 틀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수요 증가치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 사업 고도화가 될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지우고 그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 가져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플러스 신규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얹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 쪽에서는 충분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페인 데이터 센터 솔루션 전문 기업, 제가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서브머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던 공능식 방식 대비 냉각 유지비와 탄소 배출을 최대 95%, 45% 절감할 수 있는 이머전 쿨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가서 시공해주는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이미 좀 마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미 시공을 마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요 좋은 파트너사를 이제 함께 해서 시장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스페인 기업과의 또 파트너십도 확인해 봤는데요. 정부에서 3월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앞으로 이 원방테크에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관련된 전방 사업들이 다 이제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실적 성장성 관점에서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모멘텀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조금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적 성장 모멘텀 쪽으로 저희가 봐주면 좋겠고. 그럼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네. 구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주잔고 쪽에서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 네. 실제로 수주잔고가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제약 쪽으로 모멘텀을 기대하신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정부가 26년까지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요. 관련된 바이오 클린룸들이 많이 필요하고 기초공사를 동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방테크의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주요 전방 산업 4가지가 다 투자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프론티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고객들을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 쪽에서 좋은 파트너 만나가지고 이제 시장에 잘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2,30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도에 한 1,800억 원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해에 더 많은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흔들리면 좀 불안해지시는 그런 투자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매출액이 나오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좋을 수 있는 환경인 걸 저희가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괜찮다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운영비용 절감에 특화된 기업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운영비용 절감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뭐 감정평가사분과 데이터 센터를 좀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전력요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가치가 많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전력요금, 운영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센시티브한 산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열 관리가 이제 워낙에 좀 고성능 서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되는 설비의 상당 금액이 열 관리와 관련된 장비들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스페인사가 뭐 열 관리에 특화됐고 운영 비용 절감에 특화된 그런 솔루션을 갖췄다고 하니 동사와 함께 이제 해당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예상 EPS 1,600원에 예. 타겟퍼는 10배 정도로 뭐 안정적인 타겟퍼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들, 뭐 신기술들이 실제로 현장에 채택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 같이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실적 기준으로도 현재 원방테크가 한 뭐 6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좀 낮은 PER이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0배까지 또 한 차례 또 주가의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퓨런티어 원방테크 모두 안정적인 수주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